청담동 한적한 골목, 고급 주택들 사이에 자리한 작은 스파가 있습니다. 힐링 스페이스 하은이라는 간판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층 건물의 모던한 외관 뒤로는 정성스럽게 꾸며진 실내 정원이 보였습니다. 정하은은 오늘도 아침 일찍 스파 문을 열었습니다. 47세의 그녀는 남편을 잃은 지 4년째 혼자서 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남편과 함께 꿈꿔온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녀 혼자만의 피난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약이 3분이네요. 하은은 예약 대장을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많지 않은 손님 수였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에는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스파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아로마 향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하은이 직접 선택한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혼자 관리하기에는 벅찬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 승현이 세상을 떠난 후 하은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고 다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파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과의 최소한의 접촉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단골 고객인 김 여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관리 받으실까요? 평소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요즘 직원분이 없으시나요? 김 여사의 질문에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혼자 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좋은 분 계시면 소개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하은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마사지부터 피부 관리, 예약 관리, 청소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하은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려는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문을 열자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전체적으로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입고 있었고 짧게 정리된 머리가 깔끔해 보였습니다. 아니요, 손님이 아니라 면접 보러 왔습니다. 남자는 간결하게 말하며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력서였습니다. 면접이요? 저희가 구인 공고를 낸 적이 없는데. 인근에서 물어보니 직원을 구한다고 하셔서요. 하은은 이력서를 받아들며 남자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김도윤이라고 하시는군요. 네, 경력을 보니 마사지 자격증도 있으시고. 네, 태국에서 배웠습니다. 하은의 시선이 그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큰 손이었지만 손가락은 섬세해 보였습니다. 약간의 상처 자국이 있었지만 마사지를 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스파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조용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도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급여는 많이 드릴 수 없어요. 작은 사업체라서요. 괜찮습니다. 하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낯선 남자를 스파에 들이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실력을 한번 봐도 될까요? 네, 도윤은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은 그를 마사지실로 안내했습니다. 간단하게 어깨 마사지만 해보세요. 하은이 의자에 앉자 도윤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간 하은은 놀랐습니다. 그의 손길은 예상보다 부드러웠고 정확한 지점을 찾아 압력을 가했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어깨가 많이 뭉쳐 있으세요?
혼자 일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10분 정도의 마사지였지만 하은은 오랜만에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손길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배우셨어요? 태국에서 2년 정도 있으면서 배웠습니다. 그전에는 뭘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답은 피하는 것 같았지만 하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있는 법이니까요. 내일부터 나올 수 있으세요? 네, 그럼 한 달 정도 해보고 서로 맞으면 계속하는 걸로 해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깊게 인사하고 스파를 나갔습니다. 하은은 창문을 통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걸음걸이는 차분했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사람일까? 하은은 자문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남자는 더욱 그랬습니다. 남편 승연을 잃은 후 몇 번의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친절한 척 접근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 사업 투자를 권유한 사람들. 그때마다 하은은 상처받았고 점점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 하은은 도윤이 남긴 이력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깔끔한 글씨체였지만 경력에는 공백 기간이 몇 년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은은 스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스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가 그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혼자서 저녁을 먹으며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일하게 된다는 생각에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말자. 하은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도움이 필요했고 도윤의 마사지 실력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깨에 뭉친 근육이 풀려서일까? 아니면 내일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 확실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새벽녘 하은은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 승연과 함께 스파를 운영하던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승연은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해내고 있어. 하지만 가끔은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 꿈에서 깨어난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오늘부터는 혼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김도윤이라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어떨까? 하은의 마음속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스파에서 일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오전 9시면 정확히 나타나는 그의 모습이 하은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파는 그의 도움으로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약은 5분이네요. 하은이 예약 현황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온 후로 예약이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그의 마사지를 받으려는 고객들이 증가했던 것입니다. 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습니다. 2주 동안 함께 일했지만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집중력과 성실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도착했습니다. 단골 손님인 박 여사였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선생님 손길이 정말 좋더라고요. 박 여사는 지난번 도윤에게 마사지를 받은 후 매우 만족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관리 받으실까요? 도윤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전신 마사지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도윤은 박 여사를 마사지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객 응대도 완벽했고 기술도 뛰어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은과 도윤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 일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손님 반응이 좋았어요. 하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저 정한 원장님 스파가 편한 곳이니까요. 도윤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실력이 좋으시잖아요. 별 말씀을요. 짧은 대화였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하은은 도윤과 나누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혹시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집에 가서 간단하게 해 먹습니다. 매일 그러시기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그의 사생활에 대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비가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였는데 하은은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스파 문 앞에서 비를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원장님 이거 쓰세요. 도윤이 우산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윤 씨도 필요할 텐데. 저는 괜찮습니다. 집이 가까우니까요. 그래도 빨리 가세요. 더 세게 올 것 같아요. 도윤은 하은이 우산을 펼치도록 도왔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습니다. 하은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은은 우산을 쓰고 걸어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은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혼자 티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 내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는구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두었는데 도윤의 작은 친절이 그 문을 살짝 열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평소보다 일찍 스파에 나왔습니다. 도윤에게 어제 우산에 대한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도윤 씨,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별일 아니었어요. 점심이라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하은의 제안에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장님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전혀요. 그동안 도윤 씨 덕분에 스파가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그럼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근처 한 식당에 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식당에서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언제부터 마사지를 배우셨어요? 하은이 먼저 화제를 꺼냈습니다. 10년 전쯤부터요. 그전에는 뭘 하셨어요? 도윤은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계세요? 아니요. 혼자입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혼자예요. 알고 있습니다. 도윤의 말에 하은은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일까요?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 사업하시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대단하세요. 별로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죠. 하은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같은 분이라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도윤의 격려에 하은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스파로 돌아오는 길 하은은 도윤과의 시간이 편안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하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대학 동창 미정이 갑작스럽게 스파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은아, 오랜만이다.
장미정은 하은의 대학 동창으로 현재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갑자기 웬일이야?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 스파 잘 되고 있구나. 그럭저럭해. 미정은 스파 내부를 둘러보더니 마사지실에서 나오는 도윤을 보았습니다. 저분이 직원, 응, 얼마 전에 들어오셨어. 남자 직원을 두다니. 대담하네. 미정의 말투에는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력이 좋으셔서.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 왜? 아니야. 그냥.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혼자 사는 여자한테 접근하는 남자들 중에는 미정은 말을 흐렸습니다. 미정아,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야. 특히 과거가 불분명한 사람은 더더욱. 하은은 불쾌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확신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2주 동안 함께 일해봤는데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하은아, 너 혹시 그 사람한테 마음이. 아니야. 하은의 부정이 너무 강했습니다. 미정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하지만 정말 조심해. 요즘 이런 수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많아. 미정이 돌아간 후 하은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정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도윤이 일을 마치고 인사를 하러 왔을 때 하은은 평소와 다르게 어색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내일 또 오겠습니다. 네. 하은의 대답이 시큰둥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변화를 느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정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도윤 씨가 나에게 다른 목적으로 접근한 걸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보여준 도윤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성실한 일처리, 고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자신에게 보여준 작은 친절들.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좀 더 지켜보자.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도윤에 대한 경계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경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도윤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정중했지만 예전의 자연스러운 편안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도 그런 변화를 느꼈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예약이 한 분 더 추가되었어요. 하은이 예약 대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평소와 같았지만 하은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은이 정리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예약 시간이 아니었는데 누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정아? 문을 열자 장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지금 시간 있어.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거실로 들어간 미정은 주변을 살펴보더니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 김도윤이라는 사람 말이야. 미정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내가 궁금해서 좀 알아봤어. 하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정아, 왜 그런 일을? 다행히 알아봤지. 하은아, 이거 봐. 미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문기사 복사본이었습니다. 하은이 기사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험사기단 검거, 주범 김도윤 등 실형 선고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뭐야? 3년 전 기사야. 김도윤, 사기 전과 있는 사람 맞아. 하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 생년월일까지 확인했어. 틀림없어. 미정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이었습니다. 보험 사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 작년에 출소했고. 하은은 서류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김도윤, 1985년생, 보험 사기 혐의.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은아, 정말 조심해야 해. 이런 사람들은 출소 후에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거든. 하지만 도윤 씨는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그게 다 수법이야. 신뢰를 쌓은 다음에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하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도윤의 정중한 태도, 뛰어난 기술, 우산을 빌려준 친절함.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을까요? 당장 해고해야 해. 더 늦기 전에. 미정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성급하긴 무슨. 하은아, 정신 차려. 혼자 사는 여자가 얼마나 좋은 표적인데. 하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정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당장 말해. 그리고 절대 혼자 있지 마. 미정이 돌아간 후 하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들이 탁자 위에 흩어져 있었고 김도윤이라는 이름이 적힌 판결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정리 작업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도윤 씨,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도윤은 하은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뭔가 들으셨나요?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하은이 신문 기사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기사를 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변명이나 부인은 없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드렸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싶어서요. 그럼 정말 저를 속인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뭐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지 마세요. 도윤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저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이런 과거가 있다면 하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도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도윤 씨, 원장님 죄송했습니다. 도윤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은 필요였지만 지금은 감정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일자리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장님이 좋아서입니다. 하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겠죠. 도윤은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하은이 소리쳤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제가 이곳에 있을 자격 없다는 거. 도윤은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도윤 씨, 하은이 불렀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마지막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연기였는지. 그날 밤 하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은 필요였지만 지금은 감정이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속임수였을까요? 새벽녘 하은은 스파로 나갔습니다. 도윤이 사용했던 마사지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던 곳이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마사지 침대 위에 작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도윤. 하은은 쪽지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마저 계산된 것일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나쁜 의도였다면 이렇게 깨끗하게 떠날 이유가 있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이유가?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걸까? 하은은 자문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미정의 경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의 안전, 그리고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하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스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예전의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후의 공허함이었습니다. 도윤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다시 혼자서 스파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예약은 여전히 있었지만 도윤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번에 마사지 해주신 선생님은 안 계세요? 단골 고객인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분은 그만두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쉽네요. 손길이 참 좋으셨는데. 하은은 매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하은은 도윤이 사용했던 마사지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구하든지 아니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축소하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던 중 하은은 작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의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마이너스 어깨 결림 심함, 스트레스성, 따뜻한 오일 마사지 선호, 김 선생님 마이너스 허리 디스크 주의, 강한 압박 금지, 부드럽게, 고객 한 명 한 명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었습니다. 몸 상태부터 선호하는 마사지 방법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하은 원장님께 마이너스 처음에는 정말 일자리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출소 후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사람다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원장님은 제 과거를 모르셨을 때도 알게 된 후에도 한 번도 모욕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보험 사기 사건 마이너스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시작했지만 변명이 될 수 없다. 피해자들께 사죄하고 배상했지만 죄책감은 평생 가져갈 것이다. 다시는 누구도 속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은은 공책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하은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혹시 김도윤 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왜? 설마 다시 만나려고? 그냥 궁금해서. 하은아, 정말 위험한 생각이야. 그런 사람한테 다시 접근하면. 알겠어. 그냥 물어본 거야. 하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의 우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공책을 읽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하은은 우연히 도윤을 만났습니다. 청담동 시장에서였습니다. 그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도윤은 하은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여기에? 장 보러 왔다가 여기서 일하세요? 네, 임시로요. 도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은의 제안에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원장님, 저는 부탁이에요. 결국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거 두고 가셨어요. 하은이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읽지 마셨으면 좋았을 텐데. 진심이었어요? 네, 공책에 쓴 내용들 말이에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진심이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었다고. 변명으로 들릴까 봐서요. 하은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네, 의심해서 미안해요. 당신을 믿지 못해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믿기 어려우시죠?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요. 하은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다를 수 있다는 걸요. 원장님, 다시 돌아와 주실래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고객들도 도윤 씨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제 과거를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어요. 이제 숨길 것도 없잖아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요.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다시 스파로 돌아왔습니다. 고객들은 그의 복귀를 반겼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박 여사가 반가워했습니다. 죄송해요. 개인 사정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돌아오시면 되죠. 하은은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두 사람은 정원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원장님. 저야 고맙죠. 좋은 직원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앞으로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이미 실망시킨 적 없어요. 하은의 말에 도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짓말을, 과거를 말하지 않은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과거는 있으니까요. 원장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일단 열심히 일해서 원장님께 보답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요? 언젠가 제 스파를 열고 싶어요. 물론 아주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좋은 꿈이네요. 원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글쎄요. 지금처럼 이곳을 운영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혼자서요?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비가 그치고 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믿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윤도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겠다고. 두 사람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스파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것도 의심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예약이 8분이네요. 하은이 예약 현황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스파는 점점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실력과 진심 어린 서비스 덕분이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처음 왔을 때보다 2배가 넘어요. 도윤도 뿌듯해했습니다. 도윤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원장님이 만드신 좋은 환경 덕분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감사와 존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하은은 도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도윤 씨, 파트너가 되지 않을래요? 네, 스파 공동 운영자 말이에요.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충분해요. 실력도 있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과거를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은의 말에 도윤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며칠 후 도윤은 하은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안 정말 고맙지만 아직은 사양하겠어요. 왜요? 제 스파를 열고 싶어요. 원장님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요. 하은은 실망하기보다는 기뻤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응원할게요.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겠죠. 서로 도우며 발전해 나가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장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6개월 후 도윤은 강남에 작은 스파를 열었습니다. 리스타트 스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개업식 날 하은이 축하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마이너스 힐링 스페이스 하은 올림. 도윤은 화환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와주셨어요? 하은이 개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중요한 날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잘 될 거예요. 도윤 씨니까요. 도윤의 스파는 처음부터 호응이 좋았습니다. 하은 스파에서 배운 고객 관리 노하우와 자신만의 기술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한 달 후 하은이 도윤의 스파를 방문했습니다. 어때요? 적응하셨어요?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도윤의 스파 정원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사실 처음 원장님 스파에 갔을 때 정말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하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첫날부터 마음이 바뀌었어요. 원장님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시니까.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제 과거를 몰랐을 때도 알게 된 후에도 한 번도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으셨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 믿어주면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걸. 하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믿는 용기를요. 원장님은 제게 2번째 인생을 주셨어요. 도윤 씨도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셨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말로 다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두 스파는 모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때로는 서로 고객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봄날 하은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시간 있을 때 한번 와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윤이 하은의 스파에 도착하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해요. 정말요? 축하해요. 도윤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누구세요? 단골 고객이었던 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시고 잘 됐네요. 원장님 같은 분이 행복하셔야죠. 도윤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 사람을 믿는 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하은의 말에 도윤은 감동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원장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결혼식 날 도윤은 축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피로연에서 하은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모든 일에 저야말로요.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내요. 네, 당연하죠. 도윤도 1년 후 결혼했습니다. 스파에서 만난 동료 마사지사와였습니다. 하은은 주례를 서주었습니다. 김도윤 씨는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진정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더욱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은의 주례사를 들으며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용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두 스파는 모두 서울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은과 도윤은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요? 좋아요. 아이도 태어났고 스파도 잘 되고 있고. 다행이에요. 원장님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잘 챙겨주고. 두 사람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때 원장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지 말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 맞아요. 현재가 중요하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의 스파 정원에서 바라본 청담동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네. 누군가 믿어주면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고 현재는 행복했으며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은 단순히 성공한 사업이나 개인적 행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용서의 힘,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청담동 거리에는 여전히 두 개의 스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힐링 스페이스 하은, 다른 하나는 리스타트 스파. 각자 다른 이름이지만 두 곳 모두에는 같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믿음은 기적을 만들며 진정한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것을